코스피가 드디어 장중에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5천 한 10매까지 오르다가 장 마감은 4,900대로 마감을 했어요. 자, 하지만 장중에 이 5자를 봤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새해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무려 이 800포인트가 상승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 증권사들의 코스피 밴드 상단이 5천 내외였는데 정말 이 증권사의 전망이 무색하게 가볍게 돌파해 버린 것이죠. 자, 5천 넘자 주요 플레이어들의 수급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시장의 주도 세력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수급 변화를 보였는지, 어떤 주식을 차기 주도주로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양 시장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는 거의 만년소외주, 이번 상승장에서는 조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섹터인데 당당하게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지주회사, 화장품, 인터넷, 금융인데 원래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버젓이 2차 전지가 올라와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2차 전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지주회사, 반도체, 미디어 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2차 전지를 많이 담았는지, 자, 그거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종목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에코프로 BM,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자, 명실상부한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꼽히는 게 반도체죠. 작년 한 가을부터였나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말 엄청나게 주가가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이 메모리 업체들이 최고의 수혜주로 부각받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간에 이 삼성전자가 이 고가를 잘 형성해주고 받쳐주는 가운데 1월 들어서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 바로 현대차죠.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선보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원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만 있었는데 한국이 새롭게 경쟁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삽시간에 이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자,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거의 한 장중에 60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 현대차 노조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이르면 2028년부터 이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걸 절대 반대한다. 노사 협의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바로 이 노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 이 마부들이 자동차 운행을 반대하고 시위하고 그래서 이상한 법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2차 전지 흐름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 이 주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8%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떤 주식은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순환매 관점. 사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가 이 코스닥 지수 이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잘 가기 때문에 코스닥도 언젠간 따라갈 거예요. 자,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 후보군이 몇몇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이 의약품,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도 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성이랑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좀 못 올라오는 그런 추세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의약품, 바이오 쪽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그저께 이 알테오젠이 이 기술 수출료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조했다. 원래 조 단위인 줄 알았는데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겠는데 라는 시장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어떨까라고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2차 전지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혜주로 낙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효율이 좋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전일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그것도 전고체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노조 때문에 로봇 도입이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가 이 로봇 모멘텀으로 오르진 않았겠죠. 즉 정리를 하면은 현대차가 전일 하락한 거는 물론 이 노조라는 노이즈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다. 자, 하지만은 이 로봇 테마가 절대 죽은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 2차 전지 쪽으로 로봇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확실히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외국인은 과연 이 5천을 찍자마자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건 좀 팔고 있거든요.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이 기업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전일 가장 많이 샀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자, 삼성 SDI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 불리는데 가장 먼저 2027년이죠. 이때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에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현대차와 이 유럽 시장향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현대차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긴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이온 전도도가 높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을 채택해서 고성능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일 이 로봇 테마가 2차 전지까지 번지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인 삼성 SDI 중심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펀더멘탈적인 요인 살펴보면은 삼성 SDI는 적자예요, 적자. 그리고 올해도 당분간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미국에서 전기차는 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면에 이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ESS 투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요, 북미 공장에서 ESS용 LFP가 아니라 NCA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산을 하다 보니까 첨단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손익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현재 삼성 SDI가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5.2%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로 따지면은 64조 원입니다. 이거를 매각했을 시 이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요. 유동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은 작년 한 10월 말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때 이제 리튬 가격 반등하고 이런 호재가 생기면서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전일 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을 받자마자 20%나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더 갈 수도 있고요. 살짝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형성하고 더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단 뭐 2차 전지 리스크는 있겠죠. 또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등등, 자, 그런 기업으로부터 계약 해지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업은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395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코스닥 1위입니다. 자, 앞서서 삼성 SDI는 코스피 1위였는데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1위다. 정말 양시장 모두 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다. 근데 삼성 SDI와 가장 친한 거래가 끈끈한 양극재 업체가 바로 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원래 이 에코프로 그룹은 삼성과 상당히 인연이 있죠. 자, 아무튼 간에 삼성 SDI와 협력해서 전고체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제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로봇 배터리 수요 성장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BM의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 원래 상향하기 전에는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24%였어요. 근데 상향하고 나서 34%, 10%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꽤나 높은 성장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펀더멘탈적인 요인 살펴보면은 4분기 매출액이 19%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9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최근 3개월간은 115% 급등을 했고요. 환율까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흑자 전환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기차는 잘 안 팔리죠 지금. 하지만은 앞서 살펴본 ESS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는요 ESS향 양극재 매출 비중이 30% 정도 초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7%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멘텀이 없긴 한데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헝가리 공장 가동 임박했어요. 자, 그래서 이 헝가리 공장에서 납품을 하는 에코프로 BM이 다른 기업보다 좀 더 이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니켈 재련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경쟁력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APR입니다. 자, APR은 앞서 살펴본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과 달리 화장품, 이 미용 관련 주식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 773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서 코스피 5위에 해당이 됐는데 앞서 전일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한 업종 코스피를 살펴보시면은 화장품도 꽤 많이 샀거든요. APR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수냉마가 돌면서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섹터에도 조금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이 펀드멘탈은 좋아야 되겠죠. 일단 실적 좋죠. 영업이익이 4분기 185%나 성장을 해서 컨센 부합을 했고요. 그 다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 이 중국에만 집중됐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동남아 중국 등 상당히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일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또 한 번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환율 높죠. 아무래도 수출주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도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APR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엄청나게 작년에 한 2분기까지 많이 올랐다가 3분기부터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상승의 원인이었던 미국 시장 성장, 이게 좀 둔화될 것으로 우려가 됐었습니다. 성장주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 작년에 미국 매출액이요 2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 침투율이 0.3%에 불과하고요. 올해 하반기 미국 유통사 얼타와의 독점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수의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베스트셀러 등급, 틱톡샵 판매 1위 유지 등으로 브랜드 파워는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유럽 시장도 공략을 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온라인 채널 확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에 영국 아마존에서는 일부 제품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6년 연간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은 매출은 42% 성장, 영업이익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에 솟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핵심 바로 2차전지였죠. 그리고 그 2차전지가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전고체 밸류체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전고체 관련 기업들 이렇게 분야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전고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이 너무 작은 거 뺐어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시가총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나 장비보다는 이렇게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뭔가 휴머노이드 모멘텀을 2차전지가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으로 뭔가 2차 전지를 담고 싶다. 근데 어느 기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코데스 2차 전지 산업이라고 보시면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런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ETF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외국인이 많이 샀다. 5천을 돌파하자마자 2차 전지 쪽으로 뭔가 수급이 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전고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혜주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바로 2026-2027 대한민국 산업 지도 서적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2년마다 내는 책인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섹터가 상승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섹터가 선택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면은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고 어떤 핵심 종목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